자, 일단 2, 3, 9번 문제 원본 문제로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만약에 못 푸셨다라고 한다면 원본 문제 해드릴 테니까 이거 토대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학생 320명이 있고 수학 동아리 가입 여부를 조사하는 결과 남학생 60%와 여학생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한다. 남자의 60%, 여자의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다. 자, 그리고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이 P1이고요. 그리고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선택했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 P2다. P1과 이 P2는 같다라고 해봤을 때 남학생 수가 몇 명이냐? 자, 해볼까요? 자, 일단 학생이 320명이 있대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는 몇 명 있습니까? 모릅니다. 문제에서 남자 몇 명이냐 물어봤잖아. 그래서 X명 있다라고 할게요. 여자는 물론 320 빼기 X 이렇게 미지수로 좀 줄여가지고 해결할 수도 있긴 하겠으나 그냥 Y명 있다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중에서 남학생 6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을 했대요. 그럼 수학 동아리에 가입한 남자는 0.6x가 되겠죠? 수학 동아리 가입한 사람 맞아요? 그리고 여자 Y명 중에서 50%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다라고 했으니까 0.5y가 수학 동아리에 가입했겠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그러면 P1 한번 구해보자. 자, P1은 몇 명 중에 남학생인 확률이야? 문제 읽어보세요. 몇 명 중이야? 전체 중에라 했으니까 320명 중에 남학생이잖아. 맞죠? 그럼 얘의 확률은 뭐가 되겠어? 전체 320명 중에 남학생 몇 명 있어요? X명 있다. 그래서 320분의 X. 이거 아니야? 전체 중에 남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이게 P1.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P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얘는 누구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사람 중에서야?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사람 중에서 지금 여학생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는 전체 320명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전체는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지금 0.6x와 0.5y를 더하는 거 이게 지금 전체 아니겠어? 여기까지 괜찮아? 왜? 이상해? 피원도 수학 동아리 나 잘못 봤다. 감사합니다. P1도 수학 동아리 중에서네요. 죄송해요. 그러면 다시 P1 같은 경우에 전체가 아니라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사람 중에서니까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사람은 이 둘이 더한 게 수학 동아리 가입한 사람이죠. 그래서 0.6x 더하기 0.5y 분의 남학생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보면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남자는 0.6x만 있죠. 그래서 여긴 0.6x가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이게 P1. 지금 얘가 이 P2랑 같다 했는데 그러면 P2 한번 써보자. 2 곱하기 P2는 수학 동아리 가입한 사람 중에서 마찬가지로 여학생이니까
아 지금 0.6x 더하기 0.5y 분의 지금 수학 동아리를 가입한 여학생은 0.5y만큼만 있으니까 지금 여기 0.5y가 있으면 되지 않겠어요? 따라왔어 여기까지? 그럼 이제 끝났죠? 요놈 어차피 똑같으니까 날라가고 지금 6x가 10y가 되는 구조구나. 그럼 3x가 5y구나. 괜찮니? 그러면 지금 x 더하기 y가 몇이야? 전체 지금 320명이죠. 이거 가지고 x랑 y 구해주시면 되겠죠. x는 몇? 40, 200. 얘가 120. 이렇게 되면 되겠지. 가능.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되고 별거 없죠 수능 문제. 네, 좋습니다. 오늘 반응을 안 해주기로 한 거니? 반응을 안 해주기로 한 거야. 디노쇼야. 오늘 힘듭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일주일 지나면 안 보잖아. 일주일 동안 안 본다고. 우리 좋은 추억. 일주일 동안 좋은 추억. 해봅시다. 자, 이거 사실 이거. 자, 이거 푸는 방법 두 가지로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저번 시간에 이제 독립시장의 확률을 배웠으니까 그것 토대로 풀 수도 있기는 한데 경우의 수 관점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텀블러에 맞는 뚜껑 4개를 포함해요. 열 개가 있다. 자,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서 맞는 뚜껑 4개를 모두 찾으려고 하면 확인 작업이 끝난다고 하는데 7번째에서 작업이 끝날 확률. 자, 일단 뭐가 중요한 포인트냐면 7번째에서 끝내야 돼요. 6번째에서 끝나면 안 되고 5번째에서 끝나면 안 되고 4번째에서 끝나면 안 되고 무조건 7번째에서 끝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선 4개를 당연히 찾아야 되고 3개를 못 찾아야 되는 건 맞지만 그럼 7번째잖아. 더 중요한 조건이 있어. 7번째에서 끝나기 위해선 그 앞에 6번째에서 어떻게 돼야 돼? 3개는 찾고 3개는 못 찾은 상태여야지만 7번째에서 끝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작업까지의 그 과정이 더 중요해요. 7번째에서 끝나기 위해선 3개는 찾고 3개는 못 찾아야 돼. 그 다음에 7번째에서 맞는 뚜껑을 딱 찾아내면 끝나요. 맞지?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한번 해보자. 일단 6번째까지의 시행에서 맞는 뚜껑 3개를 찾고 뭐 안 맞는 뚜껑 3개를 찾을 그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6번째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 총 몇 개의 텀블러가 있어 일단? 10개의 텀블러가 있잖아. 맞지? 이거 중에 6개를 그냥 뽑는 게 전체 경우의 수 아니겠어? 그래서 일단 10시 이게 전체 경우의 수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근데 3개는 맞는 거 뽑고 3개는 안 맞는 거 뽑아야 돼. 그러면 지금 10개 중에 맞는 거는 4개 있고 안 맞는 건 6개 있는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맞는 거 4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뽑고 안 맞는 거 6개 중에 몇 개 뽑아? 3개 뽑으면 되지 않겠어요? 우와, 그래서 4C3 곱하기 6C3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이게 지금 6개까지 우리가 해봤을 때 3개는 뽑고 3개는 안 뽑을 확률이잖아. 여기까지 괜찮지? 여기다가 지금 몇을 곱하면 될까 생각해봤을 때 남은 거 몇 개 남아? 4개 남았지. 10개 중에 6개 이미 뽑았으니까. 그럼 4개 중에 맞는 거 지금 몇 개 하나만 남았어. 하나만 남았잖아.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시면 10C6은 10C4와 같죠. 10C4는 19, 87을 24로 나누시면 되죠. 그러면 210인가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제 기억엔 그래요. 그래서 210이고 4C3은 4, 6C3은 20.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을 곱하시면 된다. 그러면 21분의 2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 관점으로 해석을 해본 거고요. 저번 시간에 자랑 뭐 배웠냐면 뭐 배웠니 저번 시간에? 재린아 저번 시간에 우리 뭐 했어요? 유나야 저번 시간에 뭐 했어요? 독립. 좋다. 독립 시행을 했어요. 독립 시행의 확률. 그러니까 지금 6번째 시행까지 우리가 3개는 성공해야 되고 3개는 실패해야 되는 거잖아. 3개는 맞는 거 찾아야 되고 3개는 안 맞는 거 찾아야 돼. 맞지? 그러면 맞는 맛 한 다음에 안 맛도 되고 맛 안 맛 뭐 이것도 되고 뭐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잖아. 맞니? 그러면 6개 중에 맞는 거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나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6개 중에 맞는 게 들어갈 그 세 자리를 뽑으시면 되는 거니까 6C3 아니에요? 6C3? 어쩌? 그래서 6C3 맞죠? 맞죠? 그래서 6C3을 하신 다음에 자자자 한번 생각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에서 우리 맞는 걸 뽑을 확률 생각해보자. 10개 중에 맞는 거 몇 개 있어? 4개 있잖아. 그럼 10분의 4겠지. 그러니까 맛으로 가는 거야. 맛 안 맛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예에서 맞는 거 뽑을 확률 10분의 4. 그 다음에 몇 개 남아? 9개 남지 않아? 9개 중에 맞는 거 지금 하나 줄었지? 그러면 여기다가 뭐 곱해? 9분의 3 곱하면 되지. 그 다음은 8개 중에 몇 개 남아? 2개 남잖아. 8분의 2 곱하면 되지. 그럼 여기까지 해봤을 때 맞는 거가 몇 개 남았냐? 1개만 남았고 안 맞는 거는 지금 하나도 안 뽑았으니까 6개가 남았죠. 그럼 총 몇 개? 7개. 그럼 7개 중에 안 맞는 거 뽑을 확률 어떻게 돼? 7개 중에 몇 개 있으니까? 이 6개 있으니까 7분의 6. 그 다음 6분의 5. 그 다음 5분의 4. 여기까지가 6개 중에 3개씩 맞는 거 안 맞는 거 뽑을 확률이다. 에다가 마무리 뭐 하면 되겠어? 4분의 1 하면 되지. 마지막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셔도 똑같이 나오겠죠. 사실상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기보단 곱사건의 확률이죠. 곱사건. 다 곱해서 사건의 확률을 구해보는 거. 근데 6C3을 구하는 건 독립시행의 확률과 조금 아이디어가 비슷하고 555xx니까. 그래서 이 놈을 계산해 보셔도 똑같이 답은 나온다. 그래서 뭐 계산 한번 해보시면 66 날라가고 지금 2, 4, 8 날라가고 5, 5 날라가고 거의 다 날라가요. 지금 3, 9도 3분의 1로 날라가고 4, 4도 날라가고
사실상 뭐 더 날라갔죠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계산해 보시면은 6시 3이 20이니까 10이랑 얘도 날라가서 2가 되겠죠. 그럼 37에 21분에 2만 남는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하나씩 별개의 관점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 사건에 영향이 주는 걸 감안하면서 그러니까 조건 확률을 계속 곱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처리하셔도 괜찮다는 얘기지. 이해돼? 넘어갑시다. 자, 247 문제 다시 좀 읽어보세요. 할만하다. 해볼까요? 자, 일단 동전을 3개 던지겠대. 앞면이 3개나 나오면 와, 로또 사야 돼. 자, AS 2장을 뽑겠대요. 근데 AS 2장을 뽑았을 때 두 수의 합이 뭐가 돼야 되는데? 소수가 돼야 되는데 소수.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케이스. 지금 3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3개 나올 수도 있고 당연히 3개 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케이스와 이 케이스 구분지어서 해결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앞면이 3개 나올 확률 어떻게 돼? 전체 경우에서 8개 중에 앞 하나밖에 없잖아. 8분의 1.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3번 던지는 거 다 독립시행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은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 그냥 2분의 1 3번 곱해서 8분의 1.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경우의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개별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따라왔어? 자, 그러면 8분의 1에다가 A에서 지금 2장을 뽑을 건데 소수가 나올 사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자, 일단 지금 6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죠. 그래서 6C2 전체 경우의 수는 6C2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소수가 나오기 위해선 어떻게 뽑아야 돼? 1, 2 이렇게 뽑으면 3이라는 소수가 만들어지죠. 2, 3 이렇게 뽑아도 5라는 소수가 만들어지죠. 소수가 나오기 위해선 1, 2 뽑거나 2, 3 뽑는 거 말고는 더 없지. 1, 1 뽑아도 안 되고 2 뽑아도 안 되고 3, 3 뽑아도 안 되고 3, 1 뽑아도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소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1, 2 이렇게 뽑거나 2, 3 이렇게 뽑으시면 돼요. 근데 1, 2 뽑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1이 지금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고 2도 2개 있으니까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개 중에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2C1 곱하기 2C1 이렇게 되겠죠? 따라왔어요?
그리고 이 3 뽑는 거에 대해서도 이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고 3 두 개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EC1 곱하기 EC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따라왔어? 그러면 지금 요놈에 대해 경우의 수는 확률은 어떻게 되냐? 6C는 15고요. 그럼 15분의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지. 그래서 확률은 15분의 1이다. 여기까지 따라왔니? 자, 그리고 앞면이 두 개 이하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B에서 2장 뽑은 다음에 그 합이 소수가 돼야 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앞면이 두 개 이하 나올 확률. 그건 어떻게 돼? 아까 8분의 1이었으니까 이번엔 얘 6번이잖아. 3개가 나오지 않으면 무조건 두 개 이하지. 그러니까 이 둘은 일단 6번 관계죠. 그래서 8분의 7이 되겠죠. 따라왔어? 자, 그리고 이제 B에서 2장을 뽑았는데 합이 소수가 되려면 어떻게 뽑아야 돼? 3, 3 안 되지. 4, 4 안 되지. 5, 5 안 되지. 누구 있어? 3? 4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7이라는 소수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6C 2분의 3, 4만 가능한 거니까 지금 3, 4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3 두 개 중에 하나 뽑고 4 두 개 중에 하나 뽑으면 돼서 얘는 15분의 4가 되겠다. 그래서 15분의 4랑 8분의 7이랑 곱해주시면 30분의 7 되는 거 보여요? 그래서 30분의 7이랑 30분의 2랑 더하시면 30분의 9가 되는 거니까 30분의 9는 10분의 3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해돼요? 돼요? 되니? 가능하니? 10분에서 5. 뭐가 문제? 으아, 야. 네? 뭐 잘못했어? 오? 뭐야? 예? A에서 1, 1 더하면 1도 있네. 고맙다. 1도 있네. 왜 안 나와? 이게 안 썼어. 1은 뭐야? 두 개 중에 두 개 뽑는 거니까 1을 써야지. 그래서 여기다 1 더하면 15분의 9.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5분의 3이니까 40분의 3. 그러면 둘이 더하시면 120분의 9 더하기 28이 돼서 120분의 37. 으아! 감사합니다. 2가 소수네요. 자, 252번. 문제 읽어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그냥 당첨을 앞면에 놓이게 될 그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 꺼내서 책상 위에 올려놨더니 이미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 당첨이 적혀있는 그 앞면이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 안에서 뒷면도 확인해 봤을 때 당첨도 될 확률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안에서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이 조건 하에서의 확률을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아 지금 일단 요 놈은 조건부 확률이겠다 이렇게 인지할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아? 그래서 아 지금 당첨이 적혀있는 이 조건 하에서 확률을 구하는 거구나.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는 경우의 수로, 두 번째는 확률로. 근데 이놈은 경우의 수 관점으로 바라보기엔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얘는 확률로 한번 내가 구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반대편도 당첨이 되는 그 확률에 대해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 어떻게 되는 거야? A바 B니 B바 A니 A가 일어났던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인 거니까 B바 A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A가 일어났던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뒤에서부터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확률 어떻게 구하는 거였어? 누구 분해? PA분의 P A 교 B 맞나요? A가 표본 공간이 되는 거였지. 표본 공간을 축소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A가 일어날 확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주머니 한 장 꺼냈더니 앞면에 당첨이 놓일 확률 일단 이거 뽑으면 무조건 당첨 아니야? 이거 뽑을 확률 뭐야? 3분의 1 세 개 중에 하나니까. 그리고 얘를 뽑은 다음에 당첨 면까지도 돼야 되는 거니까 얘 뽑을 확률은 일단 3분의 1. 근데 앞에 당첨이 있고 뒤에 당첨이 없다라고 했을 때 앞면이 놓일 확률은 2분의 1이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당첨이 될 확률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요. 이게 조건의 확률. 근데 그 중에 반대편도 당첨이 되려면 무조건 뭐 뽑아야 돼? 1, 2, 3번 중에 반대편이 당첨되려면 무조건 1번이어야 되잖아. 그치? 이거 뽑으면 반대편은 아이 아무것도 없네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얘 뽑을 확률은 뭐야? 3분의 1이었잖아. 그래서 이거분의 3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된다. 그러면 이거 계산해 보셨을 때 2분의 1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가능해요. 자 넘어가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독립과 종속 문제 몇 개만 풀어보고 우리 진도 나갈게요. 자 265번. 자 A와 B가 독립이고 PA고 B가 4분의 1이다 라고 했을 때 PA 합 B는 K-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일단 저희 독립이라고 했을 때 뭐가 성립했어? 곱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겠어? 곱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곱사건의 확률 어떻게 됐어? 누구랑 누구 곱한데? PA랑
PB를 곱하면 되잖아. 독립이라고 하면. 그래서 얘는 지금 PA 곱하기 PB예요. 따라와니? 독립이니까. 독립이 뭐였는데? 영향을 안 주는 거. 어떻게 영향을 안 주는데?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난 다음에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영향을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 의미가 있었어 없었어? 와, 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거 같아. 미치겠네. 어떻게 되는 거야? 같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PA와 PA가 B가 같다라고 한다면 독립이다. 그저께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자, 요놈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지금 합사건에 대한 확률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합사건의 확률을 지금 위에 있는 조건이랑 좀 같이 얘기를 해봅시다. 자, 합사건의 확률 어떻게 구하는 거 있었어? A랑 B의 확률을 더하신 다음에 곱사건을 빼면 되죠. 그러니까 합집합의 원소개수 구하는 원리랑 똑같다. 원리랑 똑같다. 그러니까 A랑 B의 원소개수 더하신 다음에 교집합을 빼면 된다. 그래서 합사건의 확률은 A랑 B의 확률을 더하신 다음에 곱사건을 빼면 되지 않았니? 그러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PA 곱비가 몇이에요? 4분의 1. 그럼 4분의 1, 4분의 1 날라가네. 그럼 뭐가 돼? PA랑 PB 더한 건 몇이 된다? 몇이 된다? 몇이 된다? K. 따라왔어? 문제에서 뭐 구하래? K의 무슨 값? K의 무슨 값? 최소값. 없다. K의 최소값. 근데 K는 이들이 더한 거네? 더한 거에 최소값 구하는 거네? 합의 최소값 구하는 거네? 뭐 할까?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뭘 알고 있으십니까? 둘이 곱한 게 4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지 않나요? 곱이 4분의 1로 일정하네요. 합의 최소를 구하는 건데 곱이 일정하네. 뭐 할래? 산술기하. 좋습니다. 산술기하 부등식 적용 한번 하자. A 더하기 B는 항상 크거나 같다. 누구보다? 2 루트 AB보다. 얘가 A랑 B인 거죠? 그래서 PA, PB보다. 따라왔어. 얘가 지금 몇 분의 4분의 1.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 2 곱하면 1. 1이 최소. 가능. 외롭다 오늘. 275.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면 20점. 안 나오면 10점. 총 8회 시행으로 점수가 140점인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일단 나오면 20점 안 나오면 10점이래요. 총 8번 던진다라고 했으니까 지금 140점 만들려면 얘가 몇 개씩 있어야 될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보자마자 이게 몇 개고 이게 몇 개다 눈에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숫자가 좀 지저분하거나 깔끔하게 안 나오거나 횟수가 많아질수록 얘는 그냥 식을 세워서 하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거든.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일단 식을 세우는 거 한번 연습을 할게요. 자 지금 20점이 나오는 걸 x라고 할게요. 그리고 10점이 나오는 걸 y라고 할게요. 총 몇 회래? 8회래. 그러면 x 플러스 y는 8이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우리는 140점 만들고 싶은 거니까 20x와 10y를 더했을 때 140점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지금 보니까 2x 더하기 y는 14구나. 연립해서 x 구할 수 있지. x면 6, y는 2. 좋습니다. 그래서 4의 약수는 6번 나와야 되고 4의 약수가 아닌 건 2번 나와야 되는구나.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총 8번의 시행 중에서 6번이 나오고 2번이 안 나와야 되는 건데 6번이 연달아 나올 수도 있지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경우의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8개 중에 지금 6개의 4의 약수가 나올 그 자리를 뽑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혹은 안 나올 자리 2자리를 뽑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단 경우의 수는 8C6 또는 8C2 이렇게 하시면 되죠. 여기까지 괜찮니? 곱하기 4의 약수가 6번 나와야 돼요. 근데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 1, 2, 4가 4의 약수니까 6개 중에 3개나 4의 약수죠? 그러면 2분의 1에 6제곱 그리고 4의 약수가 안 나올 확률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아니야? 그래서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럼 2분의 1의 8제곱 같은 경우에 256이 되고 8C6 같은 경우에 8C2랑 같고 그럼 8, 7에 56, 56을 2로 나누시면 28 이렇게 되는 거니까 4로 나누셔서 얘는 64분의 7이 되겠다. 됐어요. 자, 7번 281번 문제고 이 문제가 제 생각엔 여러분이 해왔던 숙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지 않았을까 합니다. 문제 읽어보고 계세요. 이것도 원본 문제랑 조금 숫자가 다르긴 해요.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는 단순 동전 4번 던져서 앞뒤 횟수와 같을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뭐야? 앞뒤 횟수가 같다라는 그 가정 하에서, 그 조건 하에서 4번 던졌을 확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얘는 단순 하나의 확률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 조건 하에서 앞뒤 횟수가 같다라는 이 조건 하에서 동전 4번 던졌을 그 확률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거다. 무슨 확률?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이 조건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PB와의 걸 봅시다. 해볼까요? 자, PB바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PA분의 PA 곱 B 이걸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PA부터 구해봅시다. PA. 자, P는 어떤 상황이야? 어떤 상황이야? 앞뒤 횟수가 같으면 되잖아. 그럼 앞뒤 횟수가 같은 건 주사위 동전 4번 던져서 앞뒤 횟수가 같아질 수도 있고 동전 2번 던져서 앞뒤 횟수가 같아질 수도 있죠. 일단 동전 4번 던졌다라고 하면 앞뒤가 몇 개씩 있으면 같은 거야? 2개씩 있으면 같은 거죠. 그래서 지금 2개씩 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1개씩 같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2가지 케이스를 부분 짓고 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주사위의 눈이 같은 상황에서 동전을 4번 던질 수 있는 거니까 주사위의 지금 눈이 같을 확률에 대해 먼저 구해보자. 주사위 던지는 경우의 수는 전체 66에 36개죠. 그럼 36개 중에 눈이 같아지는 건 6개 있지. 1, 2, 3, 4, 5, 6. 그래서 일단 총 6개. 6분의 1이죠. 주사위의 눈이 같은 확률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6분의 1 곱하기 뭐 해주시면 되냐? 주사위를 4번 던졌는데 앞에가 2개 나오고 뒤에가 2개 나올 그 확률에 대해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4번 던져서 앞에 2개 나올 그 자리부터 뽑자. 그럼 뭐야? 4, C, 2겠죠. 여기에 앞이 나올 확률 2분의 1, 뒤에 나올 확률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 제곱 곱하는 거니까 사실상 2분의 1은 4제곱 곱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무엇이냐? 동전 4번 던져서 2개씩 나올 확률. 요놈도 마찬가지로 해볼까? 자, 주사위 눈이 다를 확률. 이걸 일일이 세면 슬픕니다. 이미 주사위가 같을 확률을 구해놨죠. 이거에 6건이잖아. 주사위 눈이 같은 거 아닌 다른 거니까. 그래서 확률은 6분의 5겠죠. 6분의 5에다가 2번 던져서 앞 하나 뒤 하나 나와야 되니까 2C1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거 아닐까? 이게 P예요. 이 둘을 더하신 게. 따라왔어? 그래서 이 둘을 더하신 게 PA이기는 한데 너무 지금 복잡하니까 바로 그냥 식을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우리가 궁금한 PB바 A 같은 경우에 PA분의 PA 곱 B인데 요놈 이제 여기다가 식을 써버리시면 6분의 1이죠? 6분의 1 곱하기 4C인 6 곱하기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이 상황은 6분의 5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겠니? 근데 A 곱 B 같은 경우엔 지금 얘와 얘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전 4번으로서 앞뒤 횟수가 같은 그 사건 이미 구해놨지. 동전 4번으로 앞뒤 횟수가 같은 사건은 요 놈이잖아.
그래서 요 놈을 그대로 분자에다가 올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좀 계산 간단히 해볼까요? 66 이렇게 날라가시고 2의 4제곱 어차피 곱해야 될 것 같으니까 2의 4제곱을 곱해버리시면 1 더하기 2의 4제곱을 곱해버리시면 얘가 이렇게 날라가고 2의 4제곱 곱하면 8이 되고 8이 되니까 3분의 20 맞니? 맞아요. 살려주세요 저. 맞죠? 그럼 3 곱하시면 23분의 3 맞지? 됐어요. 가능하니? 좋습니다. 저희들은 조금 쉬었다가 통계합시다. 5분에 시작할게요.